IonQ의 인텐글드 네트워크스 인수는 신의 한 수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적었는데 이 인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IonQ가 인텐글드 네트워크스 운영자 사안을 인수했다고 발표했었고, 토론토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여러 분산형 중요합니다. 분산형 양자 프로세서에서 계산을 가능하게 하는데 주력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QPU가 양자 처리 머신이 하나 있는데 이걸 여러 개 놔두고 얘네들끼리 서로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기기이고, 이렇게 얘네들이 여기 왔다가 갔다가 서로 다른 QPU들끼리 통신해서 연산하게 하게 해주는 중간 연결 장치를 보고 분산형 양자 프로세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거에 대한 머신의 이름은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이름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 인테그드 네트워크스가 왜 신의 한 수인지는 좀 더 뒤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가장 후반에 나오는데 이게 또 다른 카운터 펀치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피터가 말하는 차기 핵심 포인트 3가지를 꼽은 게 있는데, 24년에는 양자 머신러닝의 실용적인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양자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6년에는 양자 컴퓨팅 이 특히 재료과학 분야에 더 많이 진출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28년에는 화학 분야를 혁신하는 양자 솔루션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다 가능하려면 결국에는 알고리즘 큐비트 64 플러스가 나와야 됩니다. 플러스가 없는 거 말고 플러스가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 후반에 다룰 예정입니다. 알고리즘 큐비트 64 플러스의 의미. 아이언큐 로드맵에서 알고리즘 큐비트 64 플러스를 도달하기 위해서 중요한 기술은 바로 좀 전에 설명드렸던 포토닉 인터커넥트입니다. 25년도에는 알고리즘 큐비트 64까지인데 25년도 플러스 뒤에 붙은 이 플러스 있죠. 이 플러스가 붙은 이유는 여기서부터 확장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때부터는 QPU를 붙이면 성능이 향상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QPU를 붙이기만 하면 성능이 향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쉬워진다, 즉 성능이 빨라진다라는 말하고 같다고 거의 보시면 됩니다. 물론 확장만 한다고 끝은 아니고 여기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부터는 기존의 성능을 증가했던 방식과 비교해서 훨씬 더 쉬운 과정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확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때부터 알고리즘 큐비트의 증가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의 분산 처리와 아이언큐의 포토닉 인터커넥트. 포토닉 인터커넥트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동차형 식당이 있는데 푸드트럭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요 사람이 한 명만 있고 주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하면 한 명이 들어오는 음식 주문 처리하는 게 힘들겠죠. 오래 걸릴 거고. 그래서 이 업주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을 많이 고용해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주문을 한 번에 받아서 이 처리되는 부하를 좀 줄이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와 비슷한 개념이 포토닉 인터커넥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양자 세계로 옮겨와서 동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언큐 뉴스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애플리케이션은 워크로드를 분산하기 위해서 여러 코어와 프로세서로 나뉘며 네트워킹을 통해 여러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합니다 라는 얘기가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온 걸 여러 사람으로 분산해서 처리했다, 그 얘기고요. 한 명의 사람들이 양자 컴퓨터 세계에서는 QPU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큰 자동차를 보고 포토닉 인터커넥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오게 된 배경은 아이언큐의 QPU를 더 빠르게 향상시키게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QPU를 확장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나오게 돼서 성능의 큰 폭으로 향상을 시키자 라는 전략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토닉 인터커넥트는 어떻게 만들었는가? 사실 아이언큐는 이전까지 QPU 자체,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더 빨리 만들 수 있게 이 사람 자체를 향상시켰었는데, 사실 아이언큐가 이 포토닉 인터커넥트를 만든 건 아니고요. 인텔그드 네트워크스라는 회사가 있었고, 이 회사의 지분을 인수했는데, 인수한 이유가 현재 들어온 포토닉 인터커넥트의 기술의 대부분의 기술을 갖고 있던 회사가 이 회사였기 때문에 지분을 인수하면서 기술 자체를 아이언큐에 들어오게끔 김정상 교수가 중간에 도왔고, 그래서 이 회사의 기술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인수한 의미를 보자면,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기술은 인텔그드 네트워크스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래서 김정상 교수가 퇴사를 했죠. 그래서 부재가 발생한다고 해도 이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아이언큐가 64 알고리즘 큐비트 플러스 그 이상을 개발하기 위한 큰 준비가 됐다라는 것도 의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후부터 아이언큐가 개발하는 이후의 양자 컴퓨터는 시간적으로 싸움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건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런 인수의 경험이 있는 아이언큐는 보다 뛰어난 사람 또는 기술에 대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한 유상증자를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도 있긴 하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생략하고요. 이 인수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는데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눌러주신 분들 초월드적으로 감사드리고요. 시청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인텔그드 넥트웍스 인수 없이는 아이언큐가 포토닉 인터커넥트에 대한 중요한 기술적인 이정표를 발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반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포토닉 인터커넥트의 성능, 아이언큐의 이정표 발표, 쉽게 확장 가능한 양자 컴퓨터의 성능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 QPU들을 마치 하나의 양자 컴퓨터처럼 실행하게 하는 기술이 포토닉 인터커넥트고요. 이걸 통해서 연결할 때마다 성능이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 중에서 총 4단계의 제작 단계가 있는데 가장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첫 번째 단계를 해냈다고 하면서 아이언큐가 발표를 했던 게 있었죠. 그래서 이게 아이언큐에서 큰 이정표라고 볼 수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24년도에 포토닉 인터커넥트 남아있는 3단계를 완성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아이언큐가 얘기해온 걸 지켜오던 정황들을 보면 이 말에 대한 신뢰도는 좀 높은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언큐는 양자 컴퓨터 간의 내부에서 양자 네트워킹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인 포토닉 인터커넥트 개발에서 중요한 기술적 이정표를 세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포토닉 인터커넥트 기술이 들어와지면서 양자 네트워킹 기능이 그 초석을 밟았다 라고 하는 데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학술적인 환경,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실험해보고 하다가 실험실이 아닌 외부로 나왔고, 그리고 이게 도공작을 한다는 거에 대한 초석을 밟다는 거죠. 이온 광자 얽힘을 최초로 입증한 것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포토닉 인터커넥트 2차 확장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런 느낌이 2차 확장 느낌이고요. 양자 컴퓨터가 개별적으로 있죠.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느낌인데 이게 2차 확장의 느낌입니다. 포토닉 인터커넥트 2차 확장, 전문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컴퓨터 쪽을 좀 아시는 분이라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멀티프로세스, 그러니까 CPU 하나로만 처리를 하다가 컴퓨터 여러 대를 구매를 해서 부하 본선 처리를 이제 고려하게 됐다 가 기존 컴퓨터에 있는 방식이죠. 서버가 대부분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도 이제 그런 기술이 가능하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강력하게. 이 말을 좀 쉽게 설명해보자면, 포토닉 인터커넥트의 개념은 양자 컴퓨터 요 한 대 있죠. 요 한 대에 QPU를 여러 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존에는 한 대만 있었다가, 이 2차 확장이란 개념은 뭐냐면 양자 컴퓨터를 여러 개 놓고 서로 양자 네트워크 방식처럼 묶어서 동시에 마치 이 거대한 컴퓨터가 하나인 것 마냥 돌아가게 하는 걸 얘기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그림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자 컴퓨터가 여러 개 있지만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처리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장점은 양자 컴퓨터를 생산할 때마다 연결만 하면 되다 보니까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사실 이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전 컴퓨터에서도 가능했던 개념이고, 김정석 CTO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2차 확장을 하겠다는 얘기는 없었지만 아무튼 확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충분히 보여지고요. 정리하자면 이게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아이언큐 2단계 성능 진화의 길이 열린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양자 컴퓨팅의 성숙 단계, 양자 컴퓨터를 발전시킨 총 3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페이지 3단계에서 보면 포토닉 인터커넥트가 세 번째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이언큐의 양자 컴퓨터를 성숙시키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지 완성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양자 컴퓨터 개발 전체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랩실 규모에서 시작을 하다가 점점 계속 개발하고 소형화되면서 현재는 포토닉 인터커넥트까지 단계로 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과정이란 얘기고요. 앞으로 아이언큐에게 중요한 것은 최적화. 최적화란 무엇인가? 정리 첫 번째. 아이언큐가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큰 기술은 일단 완료됐다. 완성은 아니란 얘기예요. 앞으로 아이언큐가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는 최적화이고, 그 문제들로 회사의 포인트가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최적화는 성능과는 다른 포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자 오류 수정하고 보정을 통해서 지속적인 정확도와 속도를 끌어올려야 하는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되고, 강연은 아니고요. 최민식 대사가 떠올라서 붙여봤어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구독자 5명일 때 찍은 캡처인데 이거 보고서 감동의 샤우팅을 외쳤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5분.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를 한다는 것. 투자는 본질적으로 그 회사를 알아가고 그들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면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응원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투자는 주가나 타이밍이 아닌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